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금요일 LBS 열시뉴스입니다.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1차 연석회의가 어제 국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2012년 큰 성과를 이루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양당의 통합이 전체 진보정치 세력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중심축이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도 과거의 문제는 평가 지점은 될 수 있으나 선결과제는 아니라고 전제한 뒤 연석회의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하겠다며 통합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연석회의는 합의문을 통해 2011년 안에 광범위한 진보 세력이 참여하는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석회의를 앞두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양당 통합 실무기구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양당 통합 실무기구가 순항할 경우 연석회의는 양당을 중심으로 강한 추진력을 확보하면서 나름의 성과를 거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북측이 어제 남측에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전격 제의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북측이 어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명의로 김관진 국방장관 앞으로 보낸 전통문에서 군사적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하자고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광일 국방정책실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은 고위급 군사회담과 함께 대령급 혹은 장성급이 될 예비회담도 동시에 제안했다면서 고위급 회담 예비 개최를 위한 예비회담 개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비회담에서 고위급 회담 의제를 정할 때 우리 측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면서 통일부 등과 자료를 정리하고 있고 금방 후속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측은 예비회담 개최 날짜와 장소는 남측의 편의대로 정하자고 제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미중 정상회담 이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이미 해놓은 제안,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따라 이미 공식적인 남북 대화 제안을 했고 지금은 북한이 답을 할 차례라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진지하고 건설적인 남북 대화가 필수적인 조치라는 데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북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5일 북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야 한다고 청와대를 예방한 마에하라 세이제 일본 외무상에게 말한 바 있습니다. 강원 한우의 자존심으로 알려진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센터의 한우마저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아 강원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제 도에 따르면 최근 횡성군 둔내면 축산기술연구센터 한우 암소 5마리가 수포 형성 등의 구제역 의심 증세를 보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2마리가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도는 양성 판정이 나오기에 앞서 지난 19일 의심 증세를 보였던 한우들이 구제역에 감염됐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검사를 의뢰한 한우 5마리 등 6마리를 모두 살처분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구제역이 발생한 축사의 경우 모든 가축을 살처분했던 정부 방침이 지난 19일 밤 백신 접종을 한 경우 구제역 발생 가축만 살처분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대량 살처분 사태는 면하게 됐습니다. 토종, 칙소에서는 현재까지는 이상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는 안동에서 구지역이 발생한 이후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전 직원이 출퇴근을 금지하고 지난 4일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양성 판정이 나오자 허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서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게 하고 있어 물가 상승 압박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어제 올해 물가 안정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기조에 따라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 시기를 조정하는 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서민 생활과 직결된 버스비 등 공공요금은 올해 모두 인상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 상반기에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고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도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 연내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07년 4월 마지막으로 요금이 인상된 이래 계속 동결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서울시가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적자를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최근 연이은 구제역과 물가 불안, 전세 대란 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면 시민들이 더 고통받을 것이라며 이는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당부한 정부 방침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신입니다. 구제역에 이어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 강릉에서 2종 가축 전염병인 조류 결핵이 발생해 방역당국과 축산농가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사천면 YC 농가에서 폐사한 닭 10마리 가운데 닭 3마리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이 중 1마리에서 결핵병 진단을 받았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야권연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어제 천정배 민주당 개혁특위위원장은 내년 총선 공천 방향과 관련해 야권연대 없이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고 특히 수도권에서 이길 수 없다며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한 영입과 야권연대를 위해 특정 지역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비율 등은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공천 방식과 관련해 전략공천과 국민참여 경선 방식을 잘 융합시키는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의 싱크탱크 격인 아상정책연구원이 지난 11일부터 17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해 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내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35.4%, 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한 응답자는 36.8%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축산 조봉암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 변란과 간첩 혐의에 대해 어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진보당은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체제의 골간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와 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당시에 북진통일론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주창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월 21일 금요일 LBS 열심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뉴스는 오후 6시에 보내드립니다. 김현선이었습니다.